자, 최근에 워마드에서 순직한 해군 아사를 조롱한 사건이 큰 화제였죠. 워마드뿐만 아니라 그 미친 여자애들 모여있는 카페, 대표적으로 여성시대, 쭉방 이런 곳에서 군인 비하글은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같은 남성들조차 군인 후배들을 비하하는 일은 굉장히 많죠. 나름 인생 황금기에 2년이란 시간을 강제로 끌려갔다 온 건데 왜 이렇게 사회는 군인을 무시할까? 오늘은 그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페미들이 개념이 없다, 허세 부리는 남자들 때문이다, 이유는 많아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국가가 군인을 족같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부터 족같이 대하니 개나 소나 군인을 우습게 여기죠. 먼저 대한민국 남성이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군대에 끌려가죠. 심지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조차 공익으로 끌고 가서 2년간 공무원 시다 역할을 시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강제징용으로 욕하는 일본도 태평양 전쟁 말기에조차 징병률이 80%를 넘지 않았고, 미군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일본 모두를 상대하면서도 60%를 넘지 않았는데 한국군의 경우 현재 90%가 넘습니다. 아주 그냥 이런 애가 어떻게 현역으로 왔지 싶은 사람조차 다 끌고 가는 현실, 이거부터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당한 징집에 대해 비판하면 꼭 나타나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휴전 중인 국가다, 북한과 대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들이 꼭 나오죠.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한국 군인에 대한 대우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안보를 책임지는 청년들인데 월급부터 쓰레기 수준이죠. 최저임금은커녕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나마 인상한 게 겨우 35만원 받고 있고 보상이 형편없습니다. 과연 월급이 300, 400 이랬다면 여자들이 군무새, 집 지키는 개 이러면서 욕했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단 확연히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급여를 떠나서 시설, 장비도 말이 안 되죠. 아직도 막산지 돼지우리인지 구별 안 되는 곳이 많고 짬밥은 동네 개들도 오줌 싸고 갈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현역 때 막사에 샤워시설이 없어져서 야외 간이 샤워실에서 샤워를 했었는데 전기 배송공사부터 거지같이 해서 병사 한 명이 샤워하다 감전돼 후송 갔습니다. 뭔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요즘 돼지우리도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의식주는 노예들 수준으로 제공하면서 그 윤희철 중장인가요? 훈련을 너무 가혹하게 시켜서 보직 해임 청원까지 떴죠. 미군 부대 방문했을 때 훈련 보고 감명받아서 그렇다는데 훈련은 감명받고 미군에 대한 복지, 처우는 감명 못 받았나봐요. 이렇게 처우도 개판, 군복 입은 걸 자랑스러워하라면서 정작 휴가 나가면 군복 입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빨리 집에 가라, 일반인이 때리면 이유가 어떻든 그냥 처맞고 있어라, 병사 스스로부터 군인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자존감이 떨어지게 교육시키는데 대체 어떤 사람이 존중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까요? 반면 미군의 경우 썰이 많죠. 비행기를 탔는데 1등석을 양보해주거나 밥값을 대신 계산해주는 사람도 있고 군인 할인, 군인 혜택, 그리고 참전 용사에 대한 대우도 굉장하다 하죠. 이렇게 나라와 사회에서 귀하게 대해주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군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감사한 사람들이구나, 존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군인 전용 요금 이런 걸 받는 호로 새끼도 있을 정도로 대우가 형편없습니다. 한국에서 군인에 대한 혜택을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게 예산 문제죠. 심지어 군복무는 신성한 병력의 의무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물질적 보상을 바래선 안 된다, 이런 개족가는 소리를 하며 노예를 정당화합니다. 근데 전제부터 잘못됐죠. 대체 언제부터 의무라는 단어가 노예를 의미했나요? 의무는 후한 대접을 해주면 안 돼요? 대체 그건 누가 정했는데? 비록 의무로 2년간 고생하지만 국가에서도 그만큼 보답하겠다, 이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되려 의무라는 단어를 노예같이 쓰고 있는 이 국가와 꼴통 꼰대들이 잘못했죠. 심지어 예산 드립도 이제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한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고 정말 안보적으로도 위협적인 상황이었기에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GDP 순위는 무려 세계 12등이며 여성가족부 같은 개쓰레기 부서에도 1조나 꼬라박을 정도로 결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54조를 썼는데 효과가 없었다, 북한 인민들이 걱정돼 원조를 하겠다, 난민들을 챙겨주겠다, 이러는 예산만 아껴도 충분히 군인들한테 적정 임금은 지불할 수 있죠. 심지어 청년들에게 이 돈을 써도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청년들이 노인들처럼 돈을 꽁꽁 숨겨둘 것도 아니고 PX부터 시작해서 요새 외출, 외박 많이 내보내주지 않습니까? 주변 상권에도 도움될 거고 요새 휴대폰도 쓸 수 있다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소비하겠죠.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의 좋은 사례 아닙니까? 복지 차원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결코 손해가 아니다 생각해요. 지금 군생활도 18개월로 감축됐고 인구도 줄어들어서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이면 이제 남자들로만 채우기엔 한계구나, 여성 징병제도 검토해봐야겠다, 혹은
모병제도 검토해봐야겠다 이러는 게 정상인데, 남자만 굳이 어떻게든 끌어오겠다고 이제 뭐 연 1000명밖에 안 되는 이공계 병력 특례 폐지, 기타 병력 대체 복무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공계 1000명 2000명 줄여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저 국민들의 반엘리트주의를 이용한 언플에 불과하죠. 남자를 노예로 보지 않는 이상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 채널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이고 안보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성들만의 희생으로 쌍값에 유지하는 안보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 대체 언제부터 의무가 노예를 뜻했나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다운 대우는 먼저 하고 군기를 잡든 훈련을 하든 합시다.